안녕하세요. 허영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ANX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ANX에 대한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마지막에 한 부분이 저거죠.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와이드한 임플란트를 심어도 우리가 좁은 본에 이제 노출이 안 되게 심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위에 부분이 이제 코어는 좁고, 예를 들면 드릴링이 만약에 뭐 4.5 임플란트 그러면 파이너들이 3.5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의 네크 부분이 이제 3.5인 거예요. 그런데 임플란트 전체 직경은 4.5니까 이제 넓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탑 부분에 코로나부가 이런 식으로 트레드 자체가 이렇게 테이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가 크게 들어가지만 마지막에 노출되지 않고 심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스레드가 이게 지나간 자리는 있지만 결국 이제 좀 좁은 분에도 잘 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임플란트의 이제 스펙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이제 진지발 커프는 우리가 2mm부터 3, 4, 5, 6.5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쓰는 것은 2하고 3mm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좀 더 요즘에 좀 깊게 심는 컨셉으로 많이 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지얼 본이 있고 위에 알베올라 본이 있는데 이 알베올라 본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궁극적으로는 뭐 알베올라 본이 뭐 흡수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그거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제로 본노스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뭐 4mm 하방에 임플란트가 위치해야 된다. 이제 그 4mm 룰을 이제 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보다 조금 더 깊게 심는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4mm, 5mm, 6mm 이제 할 때 이제 진지발 레벨에서 임플란트 본 레벨에서부터 얼마나 깊게 심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커프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6.5까지 긴 거를 심을 수 있는데 이 6.5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 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똑바로 심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뭐 약간 기울여서 심는 경우에는 저 자체가 이제 롱 크라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이 이제 본 마진이 이레귤러 할 때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어디까지 심을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기가 본 레벨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본 레벨이 될 수도 있고, 그 임플란트의 레벨은 어디로 할 거냐를 이제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노출되니까 여기를 이제 임플란트의 이제 레벨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제 탭을 했을 때 저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이제 무시할 정도가 돼서 지나간 자리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 반대쪽의 부분이 여기서 내가 얼마나 깊게 들어갈 거냐, 여기서부터 1mm 하방, 2mm 하방으로 들어갈 거냐, 이걸 가지고 임플란트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커프의 길이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처음에 드릴링을 하고 나서 이 그 러프 서피스의 이 마진을 탐침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심어야 되겠다. 이 본 레벨에서부터 1mm 하방에 내가 심어야겠다 하면 거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뎁스 게이지로 쭉 잽니다. 쭉 재봤더니 쥔지바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보니까 뭐 6mm 하방에 임플란트가 심어져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쥔지바까지 거리는 6mm가 됩니다. 그죠? 6mm가 돼요. 그러면 커프를 6mm를 설정을 할 거냐? 요거는 선생님들이 임플란트의 마진, 임플란트의 그 플랫폼 있잖아요. 플랫폼 마진 부분이 쥔지바에서부터 얼마나 서브로 들어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2mm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서브 쥔지발로 2mm 하방에 그 마진이 오게끔 이렇게 심습니다. 아니면 또 뭐 3mm, 그러니까 2에서 3mm 사이에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럼 만약에 2mm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쥔지바까지의 길이가 6mm였다고 하면 이제 2mm 하방에 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커프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6mm에서 쥔지발, 서브 쥔지발 마진 2mm를 빼면 4m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커프 4mm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프 4mm로 쥔지바에서부터 2mm 하방까지 식립을 하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시고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경은 우리가 4.5에서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7.0까지. 여기 지금 5.5, 6, 바로 7인데 6.5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4.5 이하, 우리가 3.0에서부터 3.0, 3.5, 4.0 이렇게 세 개가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이제 지금 코어는 좀 작고 스레드가 넓은 형태를 가지는 것이 이제 ALX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픽처 랭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5mm부터 14mm까지 존재하고 맥시머리 투베로시티에 이렇게 기울여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오른엑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20mm까지 추가해서 만들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5mm보다 좀 더 짧은 거, 뭐 4mm는 안 되나 이러실 텐데 그 4mm도 저희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4mm의 커프 2mm짜리가 나올 거고요. 아까 커프가 1mm짜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5mm일 때 6mm, 1mm 커프를 가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길이는 무조건 6mm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제 6mm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러프 서피스가 2mm인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스무스 서피스가 2mm가 되는 거고 5mm 러프 서피스는 이제 미니멀하게 1mm 커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나올 거고 1mm가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5mm ALX IT 임플란트인 경우에 뭐 쥔지발 커프가 지금 현재 2mm부터 6.5까지 있고 길이는 이제 8mm가 가장 짧습니다. 지금 4.5인 경우에는 13mm까지 현재 있는 거죠. 그러면 4.5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이 뭘까요? 우리가 CMI 임플란트, IS 타입이나 뭐 IT 타입을 생각해 보면 4.5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은 4.0이었어요. 4.0. 그런데 이제 ALX 임플란트는 0.5mm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4.5에 마이너스 1, 1mm를 뺀 3.5mm가 3.5mm가 파이널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얘기하는 3.5는 우리가 4.0 이제 CMI의 4.0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이 3.5잖아요. 근데 ALX는 4.5를 심는데 파이널 드릴이 3.5다. 이렇게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이제 스탑 드릴인데 1.2mm가 길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신경이 있거나 뭐 사이너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가 심는 임플란트 길이를 내가 10mm라고 한다면 12mm를 드릴링 하시는 게 12mm 드릴을 가지고 2mm 더 깊게 드릴링 한 다음에 임플란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깊이 조절을 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깊게 드릴링 하는 것은 뭐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를 많이 밑에서 올라오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고 특히 임플란트의 깊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펙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4.5의 바디 다이아미터 4.5죠. 네크 다이아미터는 3.5입니다. 3.5는 뭐예요? 파이널 드릴의 직경이죠. 그리고 파이널 드릴이 3.5라는 얘기고 코어 다이아미터는 3.4죠. 조금 0.1mm가 작죠. 5.0과 5.5, 5.5를 보게 되면 이제 직경은 이렇게 되는데 드릴을 한번 보시면 네크 다이아미터가 똑같이 4.0, 4.0이에요. 그러니까 5mm의 코어가 4.0이란 소리거든요. 보시면은 네크 다이아미터 4.0, 코어 다이아미터 3.7, 코어가 조금 더 작긴 한데 4.0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어가 이제 네크가 4.0이고 3.7이니까 파이널 드릴은 4.0이다. 그럼 5.5는 코어를 그대로 놔두고 트레드만 넓혔다. 그래서 드릴은 4.0이고 5.5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계속 3.5, 4.0, 4.5, 5.0 이렇게 드릴 직경이 커가는데 5하고 5.5는 파이널 드릴이 똑같다. 그리고 템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뭐 이제 6mm는 1.5mm가 작은 이제 4.5, 아까 4.0에서 한 단계 더 드릴링을 하시면 6.0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에 이제 1.5가 이제 큰 거죠. 이제 스레드가. 그리고 이제 7.0을 심으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5.0까지 드릴링하고 2mm, 양쪽에 1mm의 날개를 가진 이런 스레드가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슈어 임플란트는 우리가 이제 현재 5mm, 6mm, 8mm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4.0이 4mm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커프의 길이는 가장 짧은 게 전체 길이를 6mm로 하고, 커프를 짧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슈어 임플란트에 이제 뭐 1mm, 2mm 커프가 추가될 것이고, 만약에 랭스가 5mm인 경우라 그러면은 이제 5mm에 이제 커프 길이가 뭐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랭스가 이제 6mm 돌고 4mm가 이제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5WT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만약에 슈어 임플란트면 5505잖아요. 그럼 5505면 이제 5mm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IS2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IS2는 이게 똑같은 5.5인데 이게 뚱뚱하잖아요. 이게 뚱뚱한데 갑자기 이제 ALX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슬림해 보이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뚱뚱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게 되면 코어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6mm짜리 그 IS2와 이제 ALX를 비교해 보면 이런 이제 그 모양의 차이가 생기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7mm 직경을 이제
보면은 ALX와 이제 IS2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I는 굉장히 이제 넓고 두툼하죠. 그리고 드릴도 거의 뭐 6.5까지 이제 드릴링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드릴링을 단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반면에 이제 ALX는 우리가 5mm가 파이널 최종 파이널 드릴이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겹쳐 보시면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을 이제 적게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날개를 펴서 이제 이 그 레테럴 포스라든지 그 버티컬 포스에 저항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본의 이제 표면이 이레귤러한 상태로 이제 되는 경우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드릴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임플란트를 얼마나 깊게 심어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커프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내가 이 본 프로파일을 뭐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플랩리스로 만약에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 중심을 잡고서 이제 3mm 이제 드릴링을 합니다. 3mm 다이메타로 3mm까지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mm를 심는다 그러면 뭐 12mm까지 드릴링을 이렇게 이제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뎁스 게이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심어야 되나 하고 본을 이제 한번 탐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이래요. 그럼 요 밑에까지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뎁스 게이지 가지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제 옆에 가장 낮은 부분에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두께가 얼마 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임플란트 이제 드릴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우선 3mm까지만 하고서 대충 보고서 내가 이 본 레벨보다 뭐 1mm 하방에 넣어야 되겠다, 뭐 2mm 하방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여기 탐침을 통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 두께를 보는 거죠. 굉장히 얇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넓은 데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1mm 하방, 2mm 하방까지 내가 여기를 임플란트의 이제 레벨로 잡아야겠어. 그러면은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쭉 진지박까지 길이를 재죠. 그것도 진지박까지 해가지고 6mm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게 전체가 6mm가 길이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ALX를 심을 때 그러면 임플란트의 마진, 그러니까 위에 탑 마진, 플랫폼이라고 하자고요. 이 IT 플랫폼 마진을 진지바에서 서브로 얼마나 둘 것이냐, 그냥 익히 진지바 레벨로 둘 거냐, 1mm 하방에 둘 거냐, 2mm 하방에 둘 거냐 이거죠. 보통은 이제 2mm 하방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mm 하방에 둘 걸 생각하면 아까 전체 6mm에서 2mm를 빼는 거죠. 2mm를 빼요. 그러면 4mm잖아요. 그러면 커프의 랭스가 4mm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4mm짜리 커프를 꺼내서 쭉 심어서 위에 그 임플란트의 탑이 플랫폼이 서브로 2mm 하방까지만 딱 심으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깊이로 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커프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주바에서 내가 몇 미리 하방에 넣을 거냐.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가장 낮은 레벨은 얼마냐. 전체 길이가 얼마냐. 그래서 마진을 길이만 빼주면 커프 길이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보죠. 이제 여기 반대쪽에 이렇게 본들이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ALX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플레어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트리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IT 본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 이것도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간단한 게,
임플란트 지금 내가 여기까지 심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임플란트를 한번 이렇게 쭉 넣어보면 이렇게 심어지겠죠. 이렇게 심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걸리는 부분, 뼈가 걸리는 부분은 어딜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까요? 전부 다 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어의 직경, 그러니까 네크의 직경은 파이널 드릴의 직경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mm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4.5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3.5까지 드릴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다 넓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커프가 스트레이트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플레어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 플레어링이 되는 이 부분이 한 요쯤 되겠죠, 요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마진까지가 얼마냐? 대충 한 2mm가 됩니다. 그래서 2mm 정도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플레어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어링이 되는 이 부분만 우리가 프로파일로 깎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2mm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마진에서부터 2mm 하방, 예, 여기까지 뼈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아, 거기 뼈가 없네? 그러면 그냥 프로파일 없이 심는 거고요. 2mm 하방에서도 쭉 이제 뼈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만 트리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심으려고 하는 임플란트에 마진에서부터 2mm 하방까지가 뼈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트리밍을 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이요. 밑에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2mm 하방에 만약에 있으면 그때 이제 이 본 프로파일을 쭉 심는데요. 이제 어떻게 심느냐, 이제 어떻게 드릴링 하느냐, 그게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윗부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이 눈금이 1, 이제 0, 1, 2, 3, 4 해가지고 이제 4mm까지가 있거든요. 이제 5개. 요 맨 밑에 부분은 서브 진지발로 이제 0mm, 그러니까 0mm니까 에키 진지발 마진인 경우에 여기까지만 이제 좀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마진을 내가 2mm로 이제 설정했으면 그냥 요 가지고 요게 여기서부터 0, 1, 2잖아요. 요게 2mm 서브 진지발 그 눈금이에요. 거기까지만 드릴링을 촥 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요 2mm가 드릴링이 끝난 거죠. 이 위에 뭐 있어도 어쨌든 다 여기는 드릴링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 프로파일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드릴까지 마진 그러니까 직경을 넓혀서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3이었으니까 3.5, 4 이런 식으로 드릴링을 마저 하고 그 다음에 탭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제 되는 거죠. 네. 뭐 탭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이 위에가 좀 뼈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좀 트리밍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우선 3mm 드릴링까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뎁스 게이지로 이제 내가 어디까지 깊게 심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탐침을 해본다. 그래서 여기구나. 그러면 여기를 이제 기준을 잡고 전체 진지바의 길이를 잰다. 플랩을 열었으면 이렇게 플랩을 한번 닫아보고 전체적으로 몇 밀리야. 그러면 내가 여기보다 좀 2mm 하방에 해야지. 그래서 그 마진을 결정하면 여기서부터 전체 커프 길이가 나오고 그래서 커프를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프의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진에서부터 2mm 하방에 뼈가 있나 없나를 보고 뼈가 없으면 이 본 프로파일 필요 없고 뼈가 있으면 이 본 프로파일로 그냥 2mm 하방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2mm 하방이었으면 이제 이렇게 0, 1, 2 여기까지가 이제 진지발 레벨로 여기만 들어가 주면 된다. 만약에 마진이 3mm 하방이야 그러면 네 번째 눈금 0, 1, 2, 3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0, 1, 2, 3 이게 진지발 마진의 서브 진지발의 길이다. 그렇게만 하고서 그다음에 마지막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된다. 뭐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로직하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짧은 임플란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리가 이게 어베일 부분이 5mm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4mm 임플란트를 심을 생각하고 한 5mm까지 드릴링을 한 다음에 이제 저스트로 이제 4mm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6mm면 5mm를 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잔전골이 5mm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S리머로 땅 뚫고 들어가서 드릴링은 다 한 다음에 뼈 이식 없이 그냥 6mm 임플란트를 쫙 심으면 1mm 정도 하방에 위에 뼈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5mm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심어서 이제 바이코티칼 픽세이션을 시켜준다 라는 부분이고, 그때 이제 그 리치가 와이드하면 뭐 6mm, 6.5, 7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하고 짧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사이너스에 뭐 사이너스 그라프트 하지 않고 이제 심을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여기 뭐 보시면은 이제 맥시 하드가 있는데, 여기 눈금이, 이제 4.5mm 맥시 하드는, 가장 짧은 임플란트가 8mm니까, 8mm 눈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8이고, 그 위에 부분이 10, 12, 14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5mm부터는, 밑에 눈금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맨 아래 부분이 5mm고, 그 다음에 6mm, 그 다음에 이제 8mm, 10mm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4mm가 이제 추가가 되면 여기에 이제 눈금이 하나가 더 붙거나, 뭐 이제 지금의 저걸 보면서 위에가 5mm니까 내가 그거 1mm 이제 조금 덜 내가 탭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탭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도 쭉 있는데, 이제 우리가 3.0, 3.5, 4.0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앞으로 나올 임플란트의 직경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하드한 게 있고 소프트한 게 있다 그랬어요. 소프트한 거는 뭐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컴팩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드릴링을 만약에 뭐 2.5mm만 하고 아니면 3.0까지만 그 직경을 드릴링하고 내가 막 5.5나 막 6mm나 이런 거 심으려고 할 때, 그때 뭐 임플란트를 바로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고 보통은 이제 바로 넣죠. 넣는데 뭐 깎여 들어가는 거 다 없이 그냥 본을 전부 다 컴팩션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맥시 소프트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커팅하지 않고 전부 다 본을 컴팩션 하면서 뭐 드릴링은 아주 작게 하고 그다음에 컴팩션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맥시 소프트다는 거죠. 네, 다시 아까 말씀을 뭐 이미 다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5.0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하면 이제 파이널 드릴이 얼마냐? 1mm 빼야죠. 그러면 4.0이 파이널 드릴이다. 그래서 이제 4.0, 이제 10mm가 파이널 드릴이고, 맥시 하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5.5도 파이널 드릴이 4.0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 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2.5부터 3.0, 3.5, 4.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5, 5.0 이게 두 개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2.5 드릴링하고 나서 저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듀레이션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제 3.0 드릴링을 하죠. 네, 3.0 드릴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꺼내서 그냥 거기다 바로 꽂습니다. 네. 그럼 그게 3.0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것은 3.0 드릴링한 게 아니라 3.5 드릴링을 했기 때문에 뒤집어가지고 꽂으면
왜냐면 한 단계 이제 건너서 했으니까. 그래서 3.5 드릴링을 저렇게 해서 반대로 꽂은 거고요. 지금도 3.5죠. 그러니까 하나 더 꺼내가지고 똑같이 3.5 갖다 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디렉션 핀을 우리가 파이널 드릴까지 다 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디렉션 핀이다. 이렇게 됐고요. 드릴링 프로토콜을 이제 한번 보면은 뭐 다 이제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CMI 컨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D111, 뭐 122, 뭐 222, 뭐 233 이런 부분인데 111인 경우는 풀 드릴링, 그 다음에 맥시 탭,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고요. 222에서 233는 이제 이 탭이 옵션이에요. 옵션. 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D111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맥시 하드를 이제 권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D222인데 내가 뭐 5mm를 심으려고 그래. 길이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시 없이 쓰는 거죠. 근데 222인데 내가 10mm나 뭐 12mm 이렇게 긴 걸 심으려고 하면 본이 단단하게 투투투면 이제 좀 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맥시를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333, 뭐 344 이런 거는 333은 D333은 그냥 풀 드릴링하고 심거나 아니면 한 단계 적게 드릴링하고 심거나 이런 게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컴팩션의 개념으로 이걸 우리는 이제 셀프 컴팩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오시피케이션, 뭐 오세오 덴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셀프 컴팩션이라고 얘기하죠. 임플란트에 의해서 드릴링을 적게 하고 임플란트 밀어넣는다.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D444 그럼 뭐예요? 만약에 5mm 직경을 심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2.5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서 바로 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3.0까지만 하고 바로 심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팩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간단하고 이제 이펙트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222, 333 그냥 탭 없이 바로 파이널 드릴링만 하고 임플란트 심는다. 111은 맥시 하드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탭을 하지 않고 심었을 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이게 111인지 뭔지 잘 모를 때, 자,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게 본 덴시티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뭐 CMI의 본 덴시티 파악하려는데 잘 안 돼요. 보통 그냥 임플란트를 심어요, 바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D1본이 있는 경우는 이제 그냥 맥시를 권장을 하는 거고, 맥시를 안 쓰고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봅니다. 심어보면, 저희가 이게 40N에 50에서 이걸 넘기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의 데미지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토크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50이 이게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인서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안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에 의해서 들어가요? 스레드에 의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스레드의 위에 탑 부분에서 이제 본을 위로 밀면서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임플란트 이 스레드의 윗부분에서 이제 본을 이렇게 막 밀면서 막 컴프레션 시키면서 들어가요. 우리가 그냥 막 집어넣으면 여기에 히팅이 막 발생하고
막 이제 컴프레션도 발생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가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거기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컴팩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토크도 줄이면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심을 수 있을까? 이걸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 심는 방법이죠. 한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위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버티컬 프레셔를 세게 줍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있는 힘껏 줍니다. 뭐 몇십 킬로 이렇게 줘도 돼요. 이게 뭐 10kg, 20kg 해가지고 이걸 누르셔야 돼요. 꽉 누르라는 거야. 누르면서 얘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안 들어가려고 위로 봤던 걸 내가 눌러주면서 돌리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윗부분에 이런 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단단한 볼을 만나서 들어가도 우리가 셀프 탭핑 능력이 워낙 좋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런 히팅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세게 누르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여기서 히팅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눌러줘야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위아래가 균등하게 깎이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거를 이제 드리는 건데 보세요.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계속 돌리게 되면은 위로 컴팩션이 되는 거를 이제 위에서 눌러주게 되면, 즉 50N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누르기 시작하세요. 40N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토크를 줄이면서 임플란트를 끝까지 밀어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앤 포워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뭐 빡빡하면 돌리고 다시 또 넣고 이거는 저는 잘 안 하고요. 오히려 그냥 꽉 누르면서 끝까지 천천히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집어넣는다. 그것이 뭐 100N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문제는 안 돼요. 문제 안 되는데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주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다. 원칙은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제 모디피케이션 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팁 완분에도 이렇게 우리가 탭 없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버티컬 포스를 주면서 눌러라. 아무리 세게 눌러도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22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이니셜 드링을 하고 쭉 이제 본 덴시티가 222네 라고 하면 셀프 태핑을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니셜 드링 2.5를 가지고 여기 업앤다운을 하면서 뭐 스피드는 뭐 2000rpm까지 괜찮습니다. 뭐 1000에서 2000rpm 사이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 대신에 업앤다운 모션을 하면서 본 덴시티를 느껴가면서 탁탁탁 버티컬 포스를 주면서 이제 이니셜 스테이지에서 본 덴시티를 CMI 본 덴시티를 파악을 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풀 드릴링을 해야겠다. 이 2-2네. 그러면 이제 풀 드릴링을 하죠. 이제 한쪽에는 5508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5mm의 파이널 드릴이 4.0이니까 4.0까지 드릴링을 해야겠죠. 여기 지금 4.0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우리가 디렉션 핀을 가지고 이제 패스를 맞출 수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5508을 심는데, 저게 지금 파이널이 지금 이제 4.0을 우리가 지금 드릴링 하는 거예요. 보시면, 4.0 우리가 드릴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mm 임플란트 심을 거면 5mm 맥시를 써가지고, 자, 이게 지금 아까 그냥 셀프 탭을 할 수 있다면서요. 왜 할 수 있어요? 근데 맥시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프리퍼런스, 나는 좀 더 빡빡하게 원해. 그러면 그냥 셀프 탭을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면 나는 패시브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45 들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제 맥시를 쓰시고요.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다 맥시로 끝까지 원하는 깊이만큼 다 넣습니다. 내가 1mm 하방으로 할 거야. 그럼 1mm 하방으로 더 깊게 맥시를 탭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대신에 굉장히 쉽게 손으로 집어넣고 심는 거죠. 네,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거 헐거운 거 아니야? 마지막에 타이트닝이 40N을 얻는다는 거죠. 자,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해가지고 40까지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깊이까지 가면서 40이 탁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딕터블하고 예측 가능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방법이에요. 그냥 임플란트 그거 막 하면 이제 뭐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하시게 되잖아요. 저 5.5 이제 임플란트 심으려고 하면 5.5 맥시를 쓰는 거죠. 아까 4.0 드릴링을 하고 마지막에 5.5 탭을. 그래서 5.5를 심을 때는 투투투인 경우에 반드시 맥시를 써주는 게, 왜냐면 이게 워낙 스레드가 넓으니까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예, 어떻게 임플란트가 심어지는지 한번 해보는 그런 이제 테스트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심어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시를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이걸 쓰면 맥시멈 우리가 BIC도 갖는 거고요. 자, 4.0 드릴링에 5.5 맥시 탭을 하고서 임플란트는 유유자적하게 손으로 심는다. 네, 손으로. 물론 뭐 드릴 이제 이거를 쓸 수도 있는데 패스를 잘 맞춰가면서 내가 원하는 또 그 40N은 무조건 얻어진다. 네,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드릴링 방법을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MI 프로토콜, CMI 드릴링 프로토콜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D244인 경우에 우리가 이니셜 드릴링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CT를 보고도 여기는 D244네.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서 드릴링을 하는 거죠. D244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릴링을 똑같아요. 뭐 2000rpm 뭐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똑같이 2mm 드릴링을 하고, 근데 244면은 위에 부분에 2니까 그냥 윗부분은 풀 드릴링하고 아래는 뭐 언더 드릴링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풀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그냥 탭 없이 심는다. 뭐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5.0의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은 4.0이죠. 예. 지금 3.5 드릴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3.5. 그 다음에 마지막이 5.0은 이제 4.0까지 하는 거죠. 아까 지금 3.5 했으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예? 똑같이 이제 지금 3.5 드릴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3.0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서는 네, 이제 파이널 드릴링 다 한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5.0이나 5.5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널 드릴링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 508을 심으려고 하면 바로 셀프 탭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2 정도면 그냥 들어가니까. 드릴링을 적게 하고 바로 임플란트 들어간다. 네. 자, 임플란트 심을 때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돌리지 마시고 위로 아래로 누르면서 쫙 들어가면 방향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트라우마 없이 쫙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르면서 들어간다는 이건 아주 간단한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 이제 대시가 약해가지고 고정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그때는 뭐 누를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넣고 정확히 40N을 얻어내는 거죠. 자, 4.0 드릴링하고 이제 5.5 WT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냥 심어도 되는데, 이제 위에만 내가 탭을 잠깐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걸 쓰면 임플란트를 더 빨리 심을 수도 있고, 뭐, 흔들림이나 이런 거 없이, 보세요. 딱 잡고서 힘을 주고 꽉 누르면서, 이제 쭉 들어가. 내가 원하는 한 반 정도? 네. 좀 반 정도 했죠? 네. 그 정도만 하고, 왜냐면 우가 D2, 3, 4, 4, 4니까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돌려 뺀 다음에 또 임플란트 심으면 위에는 프리태핑, 아래는 셀프 태핑이 되면서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CMI 드릴링 컨셉이다. 임플란트 5508을 바로 심는 거죠. 네. 이제 뭐 지겹게 들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뭐 심는 게 이제 다 알아 이제 그만해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지겹게 들으셔야 임플란트를 프리딕터블하게 심고 언제든지 100% 성공해야 되잖아요. 100%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건이 되면 바로 로딩을 하고 이제 제가 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술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손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핸드핏을 써야 되면 저 975 쪽에는 저렇게 흔들면서 이 제시대로 들어가야지 방향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하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깎아놓은 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누르면서 셀프 탭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깊이 방향으로 씌우면서 40N을 정확하게 얻어낸다. 이게 이제 CMI 드릴링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